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렸던 이 7,000포인트 시대를 알렸던 어제장 그 다음 날이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아주 극심했는데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오늘의 코스피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7,500포인트를 돌파하며 또다시 힘차게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장중 하방 변동성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강하게 유입됐던 프로그램 물량이 기계적으로 쏟아지는 이 청산 물량 대량 출회되자 하락장에서 또다시 이 개인의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고요. 장중 상승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중 상승 전환 힘 보셨을까요? 반도체 투톱의 프로그램 집중 매도가 쏟아지며 흔들리자 대기 매수세로 갑자기 보합권까지 올려 세웠고요. 오후 2시쯤 돼서 삼성전자는 다시 27만 원대로, SK하이닉스는 다시 165만 원대로 진입하니 코스피도 다시 상승의 연속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급 쏠림 현상이 오늘도 뚜렷하니 코스닥은 오늘도 소외된 채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장 이 반도체 강한 상승세 외에 미국,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 재건, 건설, 원전 일제히 오늘 오전장부터 급등이 나왔고요. 또한 유가가 배럴당 $100 밑으로 내려오자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면세, 유통, 소비 쪽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형주가 스타트를 끊었던 이번 상승 랠리의 시작, 마침표도 대형주가 찍는 걸까요? 아니면 주가는 오르기만 하는 법은 없다. 다음 이 순환매 주인공이 코스닥 중소형 쪽으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실탄을 준비해놓고 기다려 봄직하는 걸지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탄탄한 투자 전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전문가님 계시는 흑백 주식 커뮤니티로 이동하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황 레시피를 전해드릴 흑백 주식 캐스터 이수인입니다. 오늘 장을 요약하는 키워드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장중에는 7,500선을 돌파하기도 하더니 전장보다 1.43% 오른 7,490선에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0.91% 하락한 1,199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업종은 일반 서비스 업종이었습니다. 일반 서비스 업종 내에서는 삼성 E&A가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종전 기대감에 건설주 삼성 E&A가 21%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 홀로 팔아냈습니다. 개인 5조 9천억 원대, 기관 8,200억 원대 물량을 담았고 외국인 6조 8천억 원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개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기관은 팔아냈습니다. 외국인 홀로 1,750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기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세가 짙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집중해서 매수세를 보인 건 에코프로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한화인데요. 한화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복합회사 할인율을 축소하고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 이후에 주주환원 가시성을 확대했는데요. NH투자증권은 한화의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4만 7천 원대에 거래됐던 한화, 오늘은 13만 9,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신택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전장보다 13%대 상승한 10만 6,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현대백화점인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 현대백화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백화점이라면서 목표가 14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작년만 해도 5만 8천 원에 거래되던 현대백화점, 오늘은 5%대 상승하면서 11만 3,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7,490선을 돌파한 장이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양 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었습니다. 끝까지 저희 흑백 주식과 함께하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이수인이었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늘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병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정말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시장의 모습이 또 한 번 달라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사실 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온 후로 살짝은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네. 고려심이 있었는데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면서 놀라운 저력을 보였습니다. 관전평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대기 매수가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 매수가 시장에 조정이 나와도 그걸 완전히 받쳐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요. 우리 증시 사실은 이제 뭐 좀 골고루 이렇게 좀 매수를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일반 투자자나 그다음에 또 기관 투자자나 뭐 외국인 투자자나 뭐 외국인은 오늘 매도했습니다만은 오로지 AI 반도체 여기밖에 매수를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좀 그나마 산다는 게 SK 스퀘어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다 사버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증시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반전 시도를 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그만큼 대기 매수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매수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지속력이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클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차익 실현 매물을 이겨내면서 주가 상승이 계속 좀 지속될런지 여부는 한 며칠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매도로 쏟아지면은 또 금방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경계심이 있다.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총평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장 초반 이 외국인의 매도세, 이 대량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대기 자금으로 상승으로 돌려 세우는 힘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연속성이 언제까지 갈지는 의문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가장 궁금할 게 이 반도체 상승세가 계속 될까요?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네. 없으신 분들은 포모 현상이 굉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네. 생각하지 말고 담아가야 할지 아니면 다음 머니 무브는 어딜지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욕 먹을지도 모르겠고 네. 또 길 걸어가다가 멱살을 잡힐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소신껏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지금 사실은 강세를 띄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의 기운이 다 몰려가지고 세계가 다 합쳐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수치나 지표를 너무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지금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 3월 말에 저점 찍은 지점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50%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50% 올랐으면은
종목들은 거기에 더 초과할 만큼 상승을 많이 했겠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봐도 제일 상승이 강했던 하이닉스도 저점에서 지금까지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은 112%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뭐 몇천억 단위의 중소형 종목이 아니라 몇십조, 몇백조를 가는 초대형주가 저만큼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적을 봤을 때는 저보다 더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부분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될 경우에 그것을 처음에는 받쳐주지만은 그 받친 매수세가 또 매도로 전환되고 수익이 안 나왔을 때 매도로 전환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숨 고르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단기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고 나면은 그 뒤에 저점 투자를 새로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전략을 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투자 의지는 여전하지만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잠시 숨고르기 하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잘 들어봤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시황에 맞게 탄탄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업종과 섹터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이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가장 주목받았던 메인 업종을 통해서 요리를 해볼 예정이고요. 또 그 안에 세부 섹터로 들어가서 에피타이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할 이 최선호주가 추려지니까요.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고 제가 메인 요리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 4가지는요. 로봇, 중동 특수, 그리고 화장품 뷰티와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가 요리해볼 업종은 이 중에서 어떤 업종이 될까요? 여기에서는 일단 뭐 다 괜찮으니까요. 일단은 다 우선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장은 빼지 말고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로봇이라든지 중동 특수는 굉장히 흐름이 강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꼭 빼지 말고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화장품도 요즘 어영부영 또 괜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우선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다. 4가지 업종 모두 생존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세부 섹터 에피타이저를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우선 로봇 업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업종 중에서는 우리가 양산형 로봇 섹터 쪽을 한번 봐보자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양산형 로봇, 이제 로봇 쪽에서는 지금 말이 많은 게 그겁니다. 돈이 되느냐? AI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초반에는 이제 뭔가 미래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우리 AI 종목들이나 미국의 AI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 수익이 과연 되느냐? 돈을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데 이거를 증명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로봇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한 건 맞는데 자, 그러면은 실제로 돈이 되겠냐? 요거에 대한 질문에 이제 답을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고 아직까지 미래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 기업들은 그동안의 주가 오름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로 주가가 내림세를 많이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지금 실제로 양산형 로봇을 내놓은 기업들, 그다음에 실제 부품이 들어가는 기업들, 그래서 수익을 이제 슬슬 내놓기 시작하는 기업들은 계속 주가의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산형 로봇 이제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 이런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나타날 수 있는 양산형 로봇 섹터 쪽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중동 특수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또 전쟁 종식 기대감에 움직이는 섹터를 눈여겨보자고 하셨는데 바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사실 제가 방송 나와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중동에 대한 분쟁이 이제 있던 없던 간에 어쨌든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중동 특수가 70년대에 한번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그때 당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했고 또 많은 증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중동 국가들이 고스란히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중동 분쟁이 발생하면서 파괴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상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설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방송 나와서 얘기 드렸던 게 페트로라인 그리고 MGS 시스템, 마스가 가스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종식이 기대가 되는 이 시점에 이제 종식되고 나면은 본격적인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대로 좀 끌고 가시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전쟁이 종식되면 이 수주에 따른 이런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바로 다음 업종은 화장품 뷰티 업종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또 우리가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수출 호조 섹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가 뭐 너무 반도체 위주로 연속 급등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사실 생기는 게 사실이고 또 거기에 따른 하락 그 두려움 이런 것들도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다고 하니까 또 투자를 너무 안 하기도 또 애매하고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이제 눈을 좀 돌려봐야 되는 게 경기 방어주 개념의 종목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의외로 화장품 뷰티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뷰티 관련주들의 수출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31억 불을 수출 달성을 했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한국산 뷰티나 화장품 제품들이 미국을 넘어서 이제는 유럽 쪽이나 중동 쪽, 그다음에 중남미 쪽에서도 휩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이제는 관심을 또 다시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조정을 많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에피타이저의 화장품 쪽은 꼭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뷰티 수출 호조에 따른 업종은 우리가 한번 지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업종 보도록 할게요. 또 마지막 업종은 앞서서 할 말이 되게 많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 많은지 되게 기대가 네. 되는데 인터넷 업종 내에서는 AI 서비스 섹터를 좀 봐보자고 하셨거든요. 네. 바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인터넷 서비스 쪽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AI 쪽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AI 쪽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참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어떤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AI 서비스를 써보면은 이게 안타깝게도 외국의 지금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그런 AI 서비스나 아니면 검색 엔진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 좀 많이 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모 사이트의 경우에는 검색을 제가 직접 해보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고 전부 광고창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스크롤을 해도 전부 광고창이고 그 밑에 뭔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 봐도 결국은 또 광고창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광고 수입이라는 게 들어오겠죠. 하지만은 사용자가 외면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 사용 빈도가 떨어지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발전된 모습을 내놓지 않으면은 결국은 외국 기업들한테 이런 토종 사이트에 대한 점유율을 다 뺏기게 되고 특히 AI 서비스 여기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많은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와 방향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공대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이런 가치평가, 인력에 대한 가치평가가 너무 낮습니다. 오로지 머리 똑똑한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이런 현상에서는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국가적으로도 또 정책을 좀 장려해서 이 AI 발전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전문가님 이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검색을 할 때 국내 이 사이트 예전에 이용했다면 점점 다른 기업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그래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저도 우리 국내 토종 기업을 쓰고 싶은데 네. 검색을 해서 제가 뭔가를 찾으려 해도 데이터가 나오질 않아요. 전부 광고다 보니까 전부 광고 사이트, 판매 사이트 이런 쪽으로 연결되니까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AI가 뭐 제가 원하는 거를 조합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외국 사이트의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이 다 포함이 돼서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AI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페이지를 접속하는 그런 링크만을 제공을 하고 그걸 그냥 보여주고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점점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데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바로 국내 인터넷 AI 서비스의 한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AI 서비스 섹터는 우리가 좀 두고 가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빼야 될것 섹터만을 생존으로 보고 다음 킥 종목을 한번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섹터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종목들도 모두 100종목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 섹터는 다 100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만 현재로서는 좀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킥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주목해봐도 될 만한 킥 종목이 될 텐데요. 저희가 오늘도 한번 하나, 둘, 셋으로 공개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전문가님의 유망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짠! 네. 순서대로 네. 현대차, 삼성 E&A, 실리콘2가 되겠는데요. 네. 현대차부터 한번 최종 판단과 함께 내려주시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당연히 100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많이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어젯밤이었죠. 어젯밤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서 자사 제품 아틀라스에 대해서 양산형을 공개했어요. 이거는 기존의 박람회에서나 나오는 이런 아틀라스하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양산형 로봇인데 이 양산형 로봇의 동작 구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움직임 같은 걸 찍어서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다가 올려줬는데 요게 사실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아틀라스 양산형의 몸무게가 9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90kg짜리 로봇이 기계체조 선수가 할 수 있는 L자 버티기라든지 이제 팔로 이렇게 버티면서 엉덩이를 드는 자세나 아니면 물구나무를 서서 이렇게 다리를 뒤로 젖혀서 이렇게 구르기를 하는 이런 자세인데요. 이런 자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팔 근육, 그러니까 양산형 로봇의 팔 감속기겠죠. 그 감속기가 그 신체 90kg의 무게를 버텨낼 만큼 힘이 세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만큼 균형 감각도 높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자랑하는 상황인데 이 양산형 아틀라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투입하기 위한 산업용 로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뭔가 들어 올릴 수 있는 힘, 그다음에 또 밀어낼 수 있는 힘 이런 게 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스펙상으로는 50kg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제 제가 그 구현한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미니멈으로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고 그 정도면 양산형 로봇으로는 충분히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이 좀 더 나왔고요. 현대차는 아마 추가 상승을 좀 더 해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 변수가 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가든 간에 뭐 내렸다 올라오든 그냥 올라가든 어쨌든 상승 흐름을 계속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월부터 조금 횡보 현상을 보였던 이 현대차가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진입 타점과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킥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 E&A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삼성 E&A 참 제가 페트로라인 나와서 얘기 참 많이 할 때 바로 소개드렸던 그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삼성 E&A가 새로운 주식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 종목이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중동 특화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중동 건설에 대한 기술력이나 경험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우디에서 수주한 가스 스테이션, 그다음에 가압 스테이션에 대한 공사 수주를 8조 원 단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고가를 가고 흐름이 좋아졌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MGS 시스템, 마스타 가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우디 국토의 전 국토에다가 가스 배관 그 망을 까는 공사를 지금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왜 하냐면은 각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원유 사용하지 말고 그 기름을 다 쓰지 말고 수출로 보내고 대신에 그걸 갖다가 걔네들은 가스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무궁무진한 가스를 가스관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발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 망이 4,000km가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압을 더해주는 가압 스테이션이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종식 기대감에 추가 수주 기대감에 이게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앞으로도 흐름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시세를 터뜨리긴 했지만은 당분간 강세는 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E&A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시세를 폭등세로 분출을 해냈는데 네. 오늘따라 보기에는 다소 장벽이 그렇죠. 높은 거죠. 네. 제가 이제 항상 오늘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 네. 커뮤니티 방에서도 이거 지금 사야 되나요? 이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투자자들의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오르는 걸 보면은 사고 싶어지는 게 본능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종목을 들었을 때 사고 싶어지는 게 본능인데 이 투자에서만큼은 본능을 따라갔을 때 투자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종목을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좀 내리거나 아니면 좀 좋은 가격이 왔을 때 그때 사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 삼성 E&A를 말씀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사지 말고 가격이 좀 내리거나 옆으로 기는 흐름이 보이면은 그때 가서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이런 종목이 좋다라는 걸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가격이 좀 내려오면은 그때 또 다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본능을 따라가지 말고 전문가님을 따라서 눌림목이 나오는 타점을 함께 잡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진입 타점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또 실리콘2가 되겠는데요.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해낼 때가 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화장품 주식 중에서는 APR만 유일하게 살아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APR만 계속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다른 화장품주는 별론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성장성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APR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뒤처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체 브랜드가 없어요.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하는 일 자체가 150개 정도의 인디 브랜드의 그 화장품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판매 대행을 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자체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어떤 프리미엄 그리고 확실한 수익성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점이 APR과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벌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벌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좀 내렸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주봉입니다. 상승을 하고 하다가 이번에 좀 내렸는데 요 기간이 거의 한 1년이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 만한 시기가 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침 매수가 또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도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종목이 이제
장이 좀 힘이 빠지거나 흐름이 약해졌을 때 경기 방어주의 개념으로 그런 종목으로도 선택을 하시면은 좋은 타이밍이니까 뭐 뷰티 종목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방어주, 실리콘2까지 우리가 3가지 킥 종목을 알아보고 왔는데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탄탄하게, 더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주식시장 주요 이슈 종목들에 대해서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이 기술적인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최병건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요. 이 종목은 제가 키워드를 먼저 말해드릴게요. 네. 원조 전자기업이 되겠습니다. 원조 전자라고 하면은 백색가전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백색가전이요? 네, 백색가전이라면 냉장고, 네, 냉장고나 뭐 이런 TV, 거, 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라면은 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을 예전에 추천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대략 한 올 초 정도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사는 로봇주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정답은 LG전자 같습니다. 네, LG전자 정답입니다. 네, 이제 맞네요. 뭐 전자 사업뿐만 아니라 로봇까지 함께 영위를 음. 하고 있잖아요. 이 기업도 바로 한번 흑백 판단 자, 내려주시죠. 이 기업은 저는 100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이제 요번에 올 초에 결정적인 결정을 한번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 중국 가전업체들이 한국 가전업체의 영역을 다 침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침해를 했다기보다도 경쟁에서 이제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백색 가전 쪽에서 거의 LG전자는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런 식이었는데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제품 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니까 국내 기업으로서는 이 경쟁에서 자꾸 뒤처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가전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리미엄 가전을 생산을 하려면은 연구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 개발비를 감당할 만큼 시장이 커지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지금 계속 되다 보니까 가전에서 성능만 되면 되지 그거 뭐 좋은 거 굳이 필요 있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풍조가 번지면서 프리미엄 가전이 투자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과감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어디로 투자를 하기로 했냐면은 가정용 가사 로봇입니다. 그걸 갖다가 CES 2016에서 발표를 하면서 빨래도 개고 뭐 세탁기도 돌리고 이런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 차트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중장기 지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2020년부터 쭉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못 올랐죠. 그리고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로봇 얘기 나오면서 쫙쫙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오른 그리고 때묻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백주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로 봤을 때 아직 오르지 않은 LG전자 백주식 판단 내려주셨고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요. 네, 이 종목 3스타 레시피 시간에 사실 약간 비슷한 언급을 하셨어요. 네, 불장에 소외된 네카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답은 뻔하죠. 이 종목도 참 안타깝네요.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인데 하여튼 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인가요? 이 종목은 네이버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바로 한번 최종 판단 내려주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지금 AI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토종 기업이다라고 해서 애국심으로 좀 이용을 해주려고 해도 너무 성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상황을 못 만들고 있어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 클로버 X라는 AI를 개발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어떤 한글 모델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해서 좀 유리한 면이 보였습니다만은 기존의 오픈 AI나 구글에서 내놓은 AI들이 한글도 빠르게 학습을 하면서 지금은 차별화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흑주식 판단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생존 포인트 교육과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죠. 방송 중에만 무료 커뮤니티 입장 가능한 QR코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종료 후에 히든 종목의 종목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무료 커뮤니티 입장 가능한 QR코드 만나보고 오시죠.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최병곤 전문가님 성적표가 유독 빛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수익률 표 보겠습니다. 수익률 표 보시면요. 네, 오늘 정말 자랑을 실컷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대우건설 드디어 이 622%로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네. 네, 정말 놀라운데요. 아주 아이비투자도 보니까 최근에 4월 29일 날 274%로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 너무 대단해요, 전문가님. 자랑 실컷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이 수익 자랑보다는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또 여기에서라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나 아주 아이비투자는 일단은 뭐 제가 좀 꺾어지는 흐름이 보여서 그냥 무리하지 않고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3일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 잡을 때 바로 매도 타이밍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몰랐는데 한 600% 넘게 지금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주식 생활하면서 이 정도까지 수익이 날 줄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거래하셔서 중간에라도 수익을 얻으신 분은 축하드리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매도 타이밍을 잡았는데 뭐 역시 매도 잡고 나니까 이제 사실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LIG 디펜스 같은 방산주입니다. 전쟁 끝나면은 방산주 이제 더 이상 안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끝나도요. 그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방공 미사일, 그다음에 요격용 미사일, 드론 잡는 미사일 계속 수요가 늘을 수밖에 없고 서로 줘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기업에 대한 수익은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제가 중간에 진입했지만은 그 진입 전에도 오른 폭을 계산하면 거의 100%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은 좀 쉬어가면서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LFP, 오늘 강의할 내용도 LFP거든요. 이 LFP에 대해서 제가 LNF를 추천드리면서 삼성 SDI하고 계약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요즘 무지하게 잘 나갑니다. 근데 요거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 LFP의 새로운 종목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봐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LFP에 대한 얘기 또 갖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LFP 얘기했는데 뭘 또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 요즘요, LFP 쪽이 예전에는 그냥 싸구려 배터리 이런 취급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얘기 들어보면 완전 대세입니다. 여기 어디서 대세냐면은 ESS예요. ESS에서 거의 게임 끝나버렸어요. ESS는 사실 그렇잖아요. 로봇 같은 경우는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나도 로봇 하나만 그냥 폐기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또 수리만 하면 끝나요. 근데 이 ESS 저장 장치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배터리 성능보다는 안전성, 그 다음에 신뢰성, 그리고 불이 잘 안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ESS 쪽은 LFP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성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전력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ESS도 마찬가지예요. 전력하고 관계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전력 공급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ESS가 워낙 성장성이 폭발적이다 보니까 이건 오다지다. 완전 돈 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요. 미국이 중국을 딱 막아놔 버렸습니다. 중국이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금 대박 난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미국하고 유럽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바이든 정부 때는 견제를 막 하니까 중국이 우리 왜 자꾸 이렇게 견제하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도 시진핑은 좋은 친구, 그다음에 우리 중국하고 뭐 할 여력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뉘앙스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우리도 지금 트럼프가 되면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막상 트럼프가 당선이 딱 되니까 바이든보다 더 심해. 완전 규제를 또 새로운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에서 규제 너들 오지 마. 쓰지 마.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이고 중국 좀 잘하지 그랬어요. 이럴 때 우리나라 한국산 LFP가 딱 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을 못 쓰니까 한국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산 좀 줘. 이렇게 돼가지고 수주 잔고가 170기가와트까지 늘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한국이 잘하던 3원계 배터리는 이제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됐어요. 그래서 3원계 배터리를 잘 만드는 회사들도 지금은 LFP로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LFP가 이제는 무조건 주류입니다. 주류.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실적이 아마 피크를 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NCM은 이제 독점적 지위를 조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돈 안 돼. 그냥 대충 유지만 해. 이렇게 가는데 그 대신에 이 라인을 갖다가 LFP로 돌려. 이런 식으로 그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지 못하면 3원계 배터리는 아마 도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좀 시간을 좀 두고 제가 설명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자, FEOC라는 해외 우려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관할권에 있거나 그 다음에 지시를 받는 기업들 그리고
그 국가의 정부가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합장법인 요걸 갖다가 FEOC 해외 우려 기관으로 미국에서 지정을 했어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배터리 부품을 바이든 정부 때부터 FEOC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안 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부품뿐만이 아니라 그 소재인 광물까지도 그걸 갖다가 채굴해서 그 FEOC가 해당된 기업이 채굴해서 그걸 갖다가 사용해서 그 재료를 사용해서 국내 기업이 가공했더라도 원자재가 FEOC 소속 소재라면은 보조금을 안 줘버립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가루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보조금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업들은 무조건 한국산한테 돌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은 아프리카나 호주 등에서 이미 광산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노인 차이나가 된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릴 기업도 그건데 어쨌든 LFP 시장이 지금 이렇게 결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때부터 많이 변화된 게 중국이 잘하는 거 우리도 해보자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안 하면 죽는다는 분위기로 가요. 그리고 전에는 전기차 보조 역할 정도만 했는데 지금은 실적을 견인한 제2의 성장 수준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ESS. 그래서 지금 그 관련주들이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하고는 지금 크게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ESS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3원계는 유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리튬 값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광산이 없으면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요. FEOC 청정 기업입니다. 얘는 중국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세계 각지에다가 광산 다 사놨어요. 그래서 그 광산에서 파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싸게 공급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격해지면 엄격해질수록 지금 계속 엄격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회사의 갑의 위치가 좀 더 공고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만이 있잖아요. 그럼 난 안 팔어. 넌 안 팔어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딴 사람한테 팔 거야. 완전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LFP 때문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LFP 라인 더 늘렸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 완전 수익 대박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얘기도 적혀 있죠. LFP 공급 확대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보다도 더 저렴하게 중국이 싸게 파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신공법을 개발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음극재까지도 중국산하고 거리를 두는 흑연을 중국에서 벗어난 아프리카나 호주에서 가져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FEOC법에 완전 자유로운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전고체 배터리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를 선점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에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도 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포석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 회사도 거기에 지금 끼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소재 공급 기업하고 지금 협력해서 소재 공급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야, 끝내줍니다. 벌써 신고가 치고 있어요. 여기서 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이 고점을 넘어가는 게 이게 전부 LFP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기업의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하니까 제 커뮤니티 방에 오시면 거기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LFP 배터리에 대한 교육 강의와 함께 백수저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